예, 최저임금 얘기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최저임금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 기자들을 통해서 좀 들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하나 좀 다뤄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현상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 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즉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예년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한다는 건 나름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이런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또 따져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최저임금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인지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현장에 있는 김한진 기자 통해서 물어보니까 사용자 측 위원들은 안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원래 불참 예고를 이제 실제로 했었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총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따로 모임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일단 오늘 회의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마지막까지 우리 협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로 좀 읽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정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조금 더 하루 이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용자 위원들을 설득해서 어찌됐건 합의하에서 가능하면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냐, 예. 그 고민을 이제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익위원 9명에다 이제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그래서 27명인데 지금 근로자 측에서 중에 이 민주노총 쪽에 4명 위원이 지금 빠져 있고 계속 불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사용자 측이 오늘까지로 하면 이제 두 번째 불참을 하게 되는 건데 9명 전체가 다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이유는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이제 그렇습니다. 반발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좀 계속해서 두 번 연속 불참을 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기도 공약도 하고.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6.4% 올렸는데 2020년까지 이제 그 만 원 선까지 올리려면 올해도 15.4%를 올려야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특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거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동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대기업하고 이 영세업체들하고 좀 분리를 좀 시켜라. 지금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건을 사실은 상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돼 버렸죠. 부결이 되니까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동자 위원하고 공익위원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준다.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더 이상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집단 퇴장을 해버렸고 계속적인 회의를 불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이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경영계잖아요. 재계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계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는 그 9명이 모두 다 불참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업종별 차등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측에서 내놓은 최초 제시안은 7,530원, 즉 작년에 올렸던 최저임금과 이제 동결해 달라 이게 요구 사항인 거고요. 보통은 사실 협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보다 조금 뭐 높게 10 한 3, 4, 4, 5 정도 이를테면 제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원하는 10의 근처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마련인데 노동자 측은 1,790원으로 이제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걸 감안해서 이제 올린 내용을 좀 제시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을 한다라는 건 협상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근로자 위원 측에서 좀 과도하게 그러니까 요구를 처음에 첫 번째 안을 너무 과도하게 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면 4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1,790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790원을 그렇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용자 위원 측들도 화들짝 놀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더 강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 해서 지금 동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용자 위원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대략 최저임금이 그 물가 상승률에다가 뭐 이런저런 합쳐서 대략 한 6, 7% 정도 선에서 원래 결정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선 그리고 좀 뭐 많이 좀 이제 올리더라도 한 10% 정도까지는 아마 이분들도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처음엔 싶어요.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너무 지금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격차가 좀 커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동결 고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간 거고, 그러니까 동결 고수가 이제 어렵게 된 상황에서 사실은 절충안으로 지금 그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죠. 인상을 예.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업소별로,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게 워낙 이제 이 형편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5인 특히 미만 이런 이제 소상공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적게 올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자.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번에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예. 노동계 쪽에서 이제 거절을 한 거고 공익위원들도 그건 곤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업종별 차등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과거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이제 뭐 문화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많이 반감한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어찌 됐건 많이 이제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해서 통일된 안 하나로 지금 계속 왔던 겁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최저임금 위원장은 14일까지 끝내겠다라고 명시를 했죠. 그 14일이라는 건 내일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새벽쯤에 결론이 나겠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16일까지 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유권 해석이 좀 돼 있고 주말 사이에 이를테면 이제 뭐 내일 새벽에든 오늘 밤늦게든 뭐 사회적 참여가 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좀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공익원 9명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쪽에 이제 그 근로자위원들 5분까지 해서 14명이니까 이제 이 14명 가지고 이제 결론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계속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그대로 좀 강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조항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담이 따르죠. 어느 한 일방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참여하지 않은 그렇게 되면 약간 결함이 있는 결정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이런 갈등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좀 뭐 구조적인 거의 절반 정도 그렇게 됐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합의가 된 게 30년 동안에 한 7차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위원안하고 근로자위원안을 놓고 표결을 붙여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한 300억 원 정도. 이랬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이제 쉽게 넘어갔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올해 만약에 이제 이게 잘 얘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실제로는 결렬된 상태에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사실은 합의된 안 또는 이제 뭐 완벽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을 지금 이제 끌면서 이제 이제까지 왔던 거고 실제로 원래 시한은 6월 29일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미 한 차례 벌써 넘긴 겁니다. 하죠. 넘긴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으로는 16일까지도 가능하다. 아마 그거를 이제 사용자 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지금 이제 읽힙니다. 네. 근데 지금 재계 쪽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공익위원들은 이제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이제 친노동계가 많다. 그래서 아까 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종별 차등화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계 쪽에 유리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냉정하게요. 이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이렇게 이를테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노동계, 재계 이렇게 3자인데 그러면 이 9명의 공익위원들도 뭐 이를테면은 3명은 뭐 정부에서 뽑고 뭐 3명은 이제 노동계, 3명은 재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제 올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정권위원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 공익위원들도 보수 성향, 그렇죠. 물론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긴 해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바꾸고 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학자들로 싹 바꾸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보 성향의 그런 전문가들로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진보 성향이다 보니 친노동계적인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사용자 위원들은 또 불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약간 중립적인 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전문가 순수한 전문가 집단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 위원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공익위원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6대 6이고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도 이제 표결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33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도 일단 이제 그 전문성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국은 이제 저임금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부분적으로 좀 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금액이 아니고 그 하부 조항에 이제 논의, 약간 그 의견이 있어서 한 2차례 정도 그렇게 갈등을 빚은 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합의해서 결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이 위원회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27명. 27명이 모여서 어떻게 숙고를 하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하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면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꾸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시스템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것, 다른 나라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해서 그것도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매 정권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아예 만들어서 적어도 공정성 논란만큼은 좀 피해야지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가의 공익위원 아니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권 임기를 지나서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임기를 한 10년을 하든지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대법관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3분의 1씩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좀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지 않겠다라고 좀 처음부터 선언했던 정부이기도 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결정이 됐다고요?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손을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을 조금 더 넘어서는 질문이긴 한데 김동연 부총리가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적으로 어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20년이라는 그 약속은 이제 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소득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아니었습니까? 이게 혹시 정부의 그 소득주 성장과의 상관성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관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약한 대로 2020년까지 그럼 10,000원 선을 꼭 채울 거냐, 말 거냐에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에. 네, 2020년에 2020년에 10,000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2021년, 2022년에 10,000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지 않으면 자영업 다 붕괴되고 소상공인들 다 길거리로 나앉고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면 전체 경제가 좀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약간 삼각 파도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역 전쟁도 지금 이제 한쪽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국면에는 속도 조절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변화까지 보는 건 무리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말씀 잘 들었습니다.